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푸틴의 비자금을 조성하러 다니던 이 위장 수송기가 격추돼 버렸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맞고 격추됐는데 그 격추시킨 장본인은 또 아군이었습니다. 뭐 이런 희한한 일이 다 발생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러시아에 지금 파병간 북한군들의 그런 참혹한 현실들이 예상과 같은 그 현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싱크탱크들에서도 한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한반도는 풍전등화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러다 전쟁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강화된 핵무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현지 시각 10월 21일 경고했습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출신으로 북한 문제에 정통한 시드니 샤일러 CSIS 선임 고문은 현지 시각 2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억제 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과거의 김정은은 고강도 도발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핵과 러시아가 뒷받침하는 지금은 김정은은 그렇지 않다라며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압적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김정은의 대담 도발이 한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한 여론 조성,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차단 등에 있을 것이라면서 25년에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이나 선박 격침, 기타 고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역시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북한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전쟁 재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는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의 기고를 게재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북한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전현 군단의 공병부대를 총동원해 오는 12월 1일까지 경계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전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신의주에서 예년보다 훨씬 일찍 낙하산 훈련이 시작됐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그러다 말겠지 하다가도 진짜 전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25년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27년이 될 것으로 알려진 대만과 유럽 지역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최고조 시점으로 진입하는 첫 해인데요. 모두가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이때 우리만 너무 천하태평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이 김정은이 핵과 러시아의 백이죠. 이 백으로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오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세계 유력,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들이 이렇게 내놨는데 뭐 그들의 분석을 보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핵 그리고 러시아 백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지금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야 내가 이렇게 도발하다가 뭔가 좀 레짐 체인지 같은 이런 강력한 반격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내가 뭐 핵이 있는데 러시아가 저렇게 도와주는데 러시아 우리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이 과도한 자신감이 굉장히 큰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얼마 안 남았죠. 내년에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제2연평도 포격, 제2천안함 격침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현 지역에 그러니까 2군단, 1군단, 5군단이죠. 이 지역에 지뢰를 대규모로 매설하라 라는 지시도 내려왔다. 전쟁 준비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군이 밀고 올라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이죠. 도발을 하면 우리가 응전을 할 테고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군이 밀고 올라오는 것을 대비해서 지뢰를 대규모로 뿌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냐. 2년 연속 방위력 개선비, 그러니까 신무기 구입비가 전체 국방비의 3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주로 그동안 보면 이 보수 정부 때는 한 33%에서 34% 정도, 제 기억에 그래요. 그 정도로 방위력 개선비, 즉 신무기 구매 예산이 그렇게 됐고, 진보 정부 때는 희한하게 이제 진보 정부 때 국방비가 더 올라간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반미해야 되고 미국과 디커플링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이 반탄작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진보 정부 때는 이 방위력 개선비가 36에서 37%, 38%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2년 연속 30% 미만이다. 이 말은 여기 지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이라는 서울경제의 기사를 보면 이 병사 봉급 주느라고 다른 데 투자할 돈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정말 이 병사 봉급 200만 원, 여기에 우리 군 근간이 되는 초급 간부들, 부사관들,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 이 계층들의 기반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고 우리 국방비 지출 구조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역사에 평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인이 찍혀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쓸데없는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데 정말 과도한 복지가 나가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 국방 예산에 투자해야 될 때다. 그게 자신들의 원죄를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보는데, 주변국인 일본은 지금 이제 드디어 항공모함, 이 카가가 지금 미국 가서 항모 인증 작업에 들어갔는데 10월 20일 날 이렇게 F-35B 착함 실험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항모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병사들 월급 주느라고 군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전쟁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너무 태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요, 러시아에 보내진 북한군 병력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 여러 차례 전망해 드린 바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었다가 탈영했던 북한군 병사들이 체포됐는데 탈영 사유가 보급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러시아 쿠르스크주 접경 브란스크주의 훈련소에서 집단 탈영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시각 10월 21일 러시아군에 의해 체포됐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복수의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와 프로마츠케, 수스필레 등의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와 정보원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탈영한 북한 병사들을 모두 체포했으며 이들은 탈영지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훈련을 마친 뒤 쿠르스크 전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당초 약속된 급여는 고사하고 식량 보급조차 받지 못하고 숲속에 방치되어 있다가 러시아 지휘관을 찾아 따지기 위해 주둔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과 도이체벨레 등의 주요 외신은 북한군이 일반 외국인 용병과 비슷한 수준인 20만 루블의 월급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러시아 측과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다른 해외 파견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나 보급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 측에 돈과 물자를 전달하더라도 북한 지휘관들과 중간 관리자들에 의한 광범위한 횡령과 당자금 공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장병들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던 북한 정권은 러시아에 파견된 각급 부대에 처형조를 편성해 탈영과 투항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형조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정치 지도원과 저격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일정 기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당 입당과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태의 북한군이 전세에 투입될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부들의 압박과 위협 때문에 기존 러시아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상자 발생이 예상되는데요.
이 천인공노할 두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이끄는 자들 언젠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네, 뭐 이 동영상 많이 보셨죠? 북한군들이 지금 보급 물자를 수령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탈영했다는 겁니다. 이 부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이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이 전선 투입 직전에 그냥 숲속에 훈련 다 마쳤는데 숲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안 줬다는 겁니다. 월급은 지금 예상하기로 제가 그 위클리 디펜스에서도 예상을 해드렸지만 러시아군 계약병 월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한 280만 원, 285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는 최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또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 병사 수준이고 호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겠죠. 그 돈도 못 받고 그리고 보급도 안 되고 해서 탈영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북한군이 보급을 받는데 이 북한군이 보급 물자를 다 제대로 수령하느냐.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일단 군복은 갖춰 입어야 되니까 보급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중간 간부들이 지금 러시아처럼 다 떼먹겠죠. 그리고 죽었다고 보고하지 않고 계속 보급품 또 타먹겠죠. 왜? 그래야 중간 간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포크롭스크 전선 광산에 인공기가 개항되었어요. 이 지역에는 아직 북한군이 투입된 정황이 없는데 이렇게 인공기를 개항한 것은 뭐냐? 여기 지금 포크롭스크 전선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인공기를 꽂음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야 우리 지금 북한군하고 같이 한다니까? 니들이 이제 큰일 났어 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심리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만간에 북한군이 올 것이다 라는 예고편이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듯이 또 예상을 했듯이 부흐레다르, 포크롭스크 이런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북한군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고 여전히 월급은 대부분 당자금으로 떼먹고 그렇게 보급품도 받지 못하고 그거는 보급품은 중간 간부들이 떼먹고 대대장들이 다 떼먹고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탈영병들이 한 60km 정도를 이동했다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아니 서쪽으로 한 20km만 가면 우크라이나인데 왜 북쪽으로 갔을까요? 그들은 잡히고 나서 러시아군에게 따지러 가다가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거짓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그냥 이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일단 보급 못 받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야, 탈영하자. 해서 이 탈영을 한 근본 원인은 돈도 안 주고 보급도 못 받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탈영을 했는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 러시아군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야 우리 다른 데 가자 해서 간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찾고 엉뚱하게 러시아 쪽으로 자꾸 간 것이다. 그래서 60km 정도에서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보급하는 이 담당 부대가 60km 얼마나 멉니까? 60km밖에 있겠습니까? 그냥 1, 2km, 2, 3km 내 러시아군 부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최전선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를 것 같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지금 독전대, 처형조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전투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냥 처형해버리는 이런 처형조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참 이 북한군들이 무서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 국가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두 독재자 또 이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는 추앙하는 사람이 많은데 표시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표시를 못 내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거고 여기는 대놓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들이 또 잘하는 게 민주를 부르짖어요. 여기에 지금 민주가 있습니까? 기가 찹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량의 무기를 싣고 비행하던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수송기 일류신 76이 격추됐습니다. 그런데 격추된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장이 아니라 아프리카 수단이었습니다. 추락한 기체에서 다수의 러시아군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러시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UAE가 자금을 대고 러시아가 조달한 대량의 무기를 실은 일류신 76 수송기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 격추되었으며
현장에서 여러 명의 러시아인 시신이 발견돼 바그너 그룹이 현장 수습을 위해 출동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21일 야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수단 서부 알-말하 지역에서 보고됐는데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수단 반군 RSF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공에 들어온 항공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추된 항공기는 UA 카고 에어라인스 소유의 일루신 76, 등록번호 EX76011 기체였는데요. 이 항공기는 키르기스탄 비슈케스 공항에서 이륙해 차드의 암자라스로 무기를 수송하던 중에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RSF는 즉각 추락 지점에 병력을 보내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이곳에서 다수의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보병용 총기와 탄약 등 러시아제 무기와 여러 명의 러시아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문제는 RSF가 격추한 수송기가 바그너 그룹이 이용하는 위장 화물기 회사 소유였고 수송기에 실린 무기와 승객들도 바그너 그룹 관계자였다는 점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 차드 정부와 함께 RSF를 지원하는 협력자였는데요. 수송기 격추가 확인되자 러시아 측은 백채널로 RSF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바그너 그룹 병력이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송기에 실린 무기와 인력은 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푸틴의 개인 비즈니스를 위한 것들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 참 여기저기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루신 76. 이 비행기는 EX76010인데 이 76011 기체가 격추됐습니다. 요 기체의 바로 다음번 기체예요. 이 항공기는 군용이 아니에요. 민간 수송기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UA 카고 에어라인스, UAE 회사예요. 그런데 소유주가 러시아 출신의 UAE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이 UAE 가서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자, 이 비행기가 어디서 격추됐냐? 아프리카입니다. 수단의 서쪽 국경 지점. 그 옆은 차드입니다. 저기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에서 무기를 싣고, 거기 아마 중고 무기를 싣고 이 차드로 가던 중에 중고 무기 파는 거죠. 이 수단과 차드의 국경 지역에서 반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반군은 또 러시아와 UAE가 같이 지원하는 반군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반군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소유의 UAE 지원하는 소유 회사의 수송기, 그리고 이 내부에는 러시아로 가져갈 그 대금을 받아야 되는 그 무기, 푸틴 이제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되겠죠. 바그너 그룹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그걸 격추시켜 버린 겁니다. 여기 피하 식별 장치가 있을 것도 아니겠고 이 정도 반군 수준에서 그냥 지나가니까 쏴버렸던 것 같은데, 야, 민간 항공기 그냥 무자비하게 격추해버리네요. 아마 여기는 민간 항공기가 지나갈 일이 없는데 항공기가 지나가니까 격추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푸틴이 여기저기서 돈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참 되는 일이 없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자기네들이 돈을 대주는 그 반군들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격추시켰다. 자, 지금 동영상 보시면 불덩이 속에 추락하고 있죠. 총소리도 계속 나고, 자, 이렇게 격추가 되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러시아 여권, 러시아 신분증들이 마구 나왔는데 다 바그너 그룹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푸틴 정말 속이 아주 쓰린 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북한군도 되는 일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비참하게 정말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은에게 큰 후회를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